유튜브 채널 모두의 에이펙스에서는 오라클 에이펙스가 생소한 입문자분들을 위해 새로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좌는 오라클 에이펙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오라클 에이펙스의 기본 개념과 활용법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세션은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오라클 에이펙스 개발을 시작하셨고요, 오라클 에이펙스 가이드북을 출간하신 장세국님께서 오라클 에이펙스 개발 환경 소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오라클 에이펙스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펙스 화면의 UI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로우 코드나 노 코드 화면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툴도 있고 엑스인터넷 개발 툴들 뭐 가장 대표적인 국내 제품들이 이제 넥사크로 같은 그런 개발 화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개발 환경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작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에이펙스의 개발자 모드로 제일 처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 뜨는 첫 번째 화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첫 번째 화면, 이 개발 환경에 따라서 뎁스로 화면이 자꾸 자꾸 바뀌는데 화면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이 화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일단 에이펙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인터널 계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터널 유저로 로그인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아실 필요가 없고 에이펙스 어드민을 하는 사람 내지는 에이펙스를 설치한 사람 내지는 이 에이펙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 업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 개발 프레임워크를 총괄하는 사람이 초기에 에이펙스를 설치할 때 제공하는 인터널 계정으로 워크스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이 시간에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를 인터널 계정으로 들어가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하나의 워크스페이스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계정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는 하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저, 즉 스키마, 오라클의 계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게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제일 처음에 이제 개발자 모드로 로그인을 하면은 개발자 모드가 열립니다. 제가 한번 개발자 모드의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예, 보통 이제 저는 현재의 계정은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apex.oracle.com이라고 하는 계정에 접속을 해서 그 자기의 개발자 계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로그인 계정을 하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워크스페이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것이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즉 크라우드 기반에서의 계정 신청, 워크스페이스 신청을 해서 받은 그 이후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인터널 사용자가 워크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처음에 이제 개발자들한테 개발자 사용자를 등록을 해서 제공해 주면 그때부터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어, 만든 워크스페이스 이름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서 개발자 계정을 저는 제 이메일 아이디로 보통 만들었는데 이거를 일반 개인의 어떤 아이디나 뭐 보통 이제 어드민 매니저 뭐 이렇게 많이 쓰듯이 그런 로그인 사용자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계정을 가지고 개발자 모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로그인할게요.
예. 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개발자들이 처음 들어와서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의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큰 메뉴가 앱 빌더, SQL 워크샵, 팀 디벨롭먼트, 갤러리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요 각의 카테고리가 위에 탑 메뉴에 네 개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한 서브 메뉴들이 앱 빌더를 이제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크리에이트하고 내지는 기존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내 현재의 이 워크스페이스에 임포트를 하고 내지는 내가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반대로 익스포트를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메인 기능들을 역사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SQL 워크샵은 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 DBA 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라클의 대표적인 개발자 툴이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개발 툴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국내에 오렌지라고 하는 툴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 PLSQL 에디터라는 툴도 있고요. 토드라고 하는 외국 기업의 어떤 제품도 있고 즉 오라클 DBA를 접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테이블이나 아니면 뷰나 시노님이나 프로시저 패키지 등을 보거나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능들 내지는 SQL 코맨드를 직접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능들 즉 DB의 데이터베이스의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브라우징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기능들이 SQL 웍샵이라는 데서 해당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거는 저는 주로 이제 혼자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개발을 할 경우에 각 팀들마다의 현재 뭐 진행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작업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버그를 등록한다든가 뭐 등등등의 서로 팀 개발을 할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정보를 서로 나누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갤러리는 오라클 에이펙스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샘플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줍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스타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여기다가 등록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갤러리라고 하는 의미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샘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 이거를 내 현재 워크스페이스에 이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 갤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내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설치를 한다. 즉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샘플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실행시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샘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특정한 어떤 기능들이나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을 소스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능의 소스를 레퍼런스 해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어, 여기에 보시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유니버설 댐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많이 하는데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뭐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컬러나 UI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정보나 뭐 개발할 때의 전체적인 어떤 템플릿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여기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금방 끝나면 괜찮은데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냅두고요. 다시 제가 첫 체험 메뉴에 올라가서 모든 작업을 하다가 항상 탑 레벨로 올라갈 때는 요 오라클의 오자의 에이펙스라고 하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항상 제가 개발하고 있는 가장 탑 레벨로 화면이 옮겨집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클릭해 보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에, 등록되어 있는, 제가 만들어 놨다라든가 아니면 아까 갤러리에서 설치를 했다, 아까 이게 지금 아까 방금 갤러리에서 설치한 거죠. 갤러리에서 찾아가지고서 내 애플리케이션 리스트에다가 설치를 한 그런 전체의 애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제 어드민이나 전체 프로젝트를 에이펙스 기반으로 개발을 할 때에 이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앞으로 이 에이펙스를 어떤 식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각각에 대한 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앱 빌드로 접속을 해보면 이 애플리케이션 빌더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크리에이트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만들어져 있는 SQL 그 백업받은 애플리케이션을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업했던 여러 가지 어떤 현황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유틸리티라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레벨에서 어, 다양한 어떤 기능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 유틸리티라고 하는 대메뉴로 크게 네 개의 메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이제 밑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목록들이 나오는데 애플리케이션 목록들을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개발을 할 때는 가장 내가 최근에 개발했던 게 뭘 개발했더라, 뭐 어떤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는지를 이렇게 찾아서 정렬을 시켜서 가장 최근에 제가 이걸 설치했으니까 가장 최근 게 이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등등등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든가 아니면 갤러리에서 제가 제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든 애플리케이션 리스트들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돼서 이것이 언제 작업을 최근에 작업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 이 상태에서 런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조금 전에 다시 탑 메뉴로 올라가면 탑 메뉴로 올라가면 SQL 워크숍이 있다라고 아까 네 개의 작업 분야에서 SQL 워크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SQL 워크숍은 아까 앱빌드로 들어가서도 SQL 워크숍 우리 탑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SQL 워크숍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SQL 워크숍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DBA 내지는 개발자들이 SQL 테이블을 핸들링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브라우징하고 핸들링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클릭해서 각각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워크스페이스가 DB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라클의 각종 오브젝트에 대한 리스트들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개발자 툴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UI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라클의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개발자 툴의 UI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웹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오라클 에이펙스 내에 SQL 디벨로퍼 웹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거기서 제공해주는 UI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내 이 워크스페이스가 현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랑 연동되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현재 내가 접속해 있는 워크스페이스 즉 오라클 DB 계정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테이블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뷰가 있는지 인덱스는 뭐가 있는지 패키지나 프로시저가 뭐가 있는지 등등을 브라우징을 해서 볼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여기서 특정한 테이블을 클릭을 해서 그 테이블에 컬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지는 이 EMP라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해당되는 레코드에 대해서 어,
에디트 칼럼을 눌러서 값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즉 그러니까 개발자 툴이기 때문에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특정 테이블의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SQL 워크샵에서 이제 SQL 커맨드도 직접 쳐서 그 결과를 어, 프롬프트 형태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EAP 테이블을 어, 셀렉트해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SQL 문장을 직접 쳐서 실행을 시키면 그 결과가 아래, 아래와 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다양한 그 복잡하고 다양한 SQL 문을 직접 여기다가 어, 로직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SQL문을 여기다 실행을 시켜보고 에러가 나는지 데이터가 맞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SQL 워크샵 내에 SQL 커맨드라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SQL 스크립트는 보통 우리가 여러 개의 SQL 문이 포함되어 있는 DML과 DDL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파일을 .SQL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배치로 한꺼번에 실행시키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SQL 스크립트라고 하는 데서 그 스크립트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SQL 스크립트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 스크립트가 제가 지금 이게 언제 등록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SQL 스크립트 일련의 DML, DDL들이 정해져 있는 이 SQL 스크립트를 등록시켜서 한꺼번에 배치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SQL 워크샵의 SQL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일반 에디터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 등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Create Application에서 현재 이 스크립트를 등록을 시키거나 기존에는 이 SQL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실행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SQL 스크립트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SQL 디벨로퍼 웹이라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SQL 워크샵이라고 해서 제공해진 이 기능들이 웹 기반의 SQL 디벨로퍼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각각 메뉴에서 개발자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그때그때 선택해서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고,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제가 다시 탑 메뉴로 가겠습니다.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 애플리케이션 빌더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보통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 우리가 웹페이지라고 얘기하죠. 화면에 보이는 하나의 화면을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들이, 제가 지금 이 스터디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클릭하면 이거 세 개의 웹페이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다시 탑 레벨로, 아니, 바로 상위 레벨로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에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바로 위에 상위 레벨로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좀 많은 거를 선택해 보면 방금 설치했던 유니버설 댐 24/1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해 보면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페이지가 굉장히 많죠. 한 페이지, 한 화면에 50개씩 보여주는데, 클릭해 보면은 119개의 화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나의 쉽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인사관리 안에 모든 이 웹페이지를 어, 하나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페이지를 만들면, 제가 제 경험으로 인사관리 페이지가,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업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사원 관리를 하기 위한 사원 관리가 있을 거고, 근태 관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급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총무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리나 평가 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급여 쪽에 급여 생성해주는 그런 식의 업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인사관리라는 애플리케이션 내에 포함이 되면 아마 페이지가 한 500개에서 7, 800개 정도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관리라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렇게 7, 800개나 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하는 사람이 에, 어떤 페이지인지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냐면 이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인사관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 애플리케이션들을 아예 에, 애플리케이션을 이 소규모로 쪼개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관리 애플리케이션, 급여관리 애플리케이션, 근태관리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성과관리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인사관리라는 애플리케이션 내에 모든 페이지를 다 두는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 내에 각각 파트별로를 쪼개서 그 파트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오히려 내가 급여면 급여 들어서 작업을 하고 내지는 근태관리다 그러면 근태관리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현재 보이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이 내용들은 인사관리라고 하는 대 워크샵 어,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분리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로따로 쪼개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큰 업무를 개발할 때, 이 중간 레벨로 애플리케이션 단위를 쪼개서 각각 애플리케이션을 단위 애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개발을 할지, 여기서 아예 나눌지, 즉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인사 업무를 나눌지 아니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내에 모든 페이지가 다 들어가게 애플리케이션 개발할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전체적인 스코프를 계산을 해서 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시키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드는 게 이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애플리케이션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아까처럼 여기다가 급여관리, 근태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전체의 인사관리 페이지를 하나의 통으로 다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인사관리 이런 식으로 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버전은 최근에 오라클에서 발표한 버전인 24.1 버전입니다. 24.1 버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인공지능 AI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AI에 대한 설정을 미리 해놓으면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에 추가적인 아이콘이 하나 더 생깁니다. 즉 AI를 도움을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여기서 더 생긴다는 거죠. 아직은 제가 그걸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뉴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 어, 기능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 즉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는 가정하에서 들어와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그럼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아, 만들어 주는데 다시 페이지를 리셋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글로벌 페이지라고 하는 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인사관리라는 애플리케이션 다시 제가 상위로 올라가 볼까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화면에 지금 익숙해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시 탑 메뉴에 전체 애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 제가 만든 거는 방금 만들었던 인사관리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죠.
이 인사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에 만들면 어, 다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세 개의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 세 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글로벌 페이지는 이 인사관리라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 글로벌 기능들을 이 제로 페이지에다가 0번 페이지에다가 기술을 해줍니다. 그러면 따로 내가 어떤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 때마다 모든 인사관리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글로벌 변수라든가 글로벌 뭐 UI 컨트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 다 종속을 받아서 그 페이지에서 제가 따로 기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이 글로벌 페이지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이 1번 페이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웹페이지에서 보면 홈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가는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를 여기서 기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999라고 하는 이 로긴 페이지는 로긴을 할 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로긴할 때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가지고 일반적인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은 계정 로긴에 의해서 접속을 하잖아요. 로긴 페이지, 로긴 화면 페이지입니다. 로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아니면 일반적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로긴을 하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게 할 건지 안 하게 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회의 이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개의 아이콘 중에서 이 쉐어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 영역에 들어가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환경 설정을 이 쉐어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영역에서 기술을 해줍니다.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내 페이지에 대한 로직을 적용시킬 때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을 적용시킬 때 이 쉐어드 컴포넌트를 가장 많이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설정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드 컴포넌트는 상당히 많은 메뉴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른 프로젝트의 이 개발 특정 회사의 이 개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서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PM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코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인 화면 UI를 구성하는 데에 화면 UI를 설정해 주는 사람이 따로 그것만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어, 이 공통 부분을 따로 작업하는 그런 전문가가 들어 작업하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보통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자기 화면에 대한 개발만 주로 할 뿐이지 전체적인 환경 구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오라클 에이펙스는 개발자들이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 내지는 전체적인 PM이 즉 다시 말해서 에이펙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총괄 책임자가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을 이 현재 페이지 쉐어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페이지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환경 설정을 기술해 주면 됩니다. 즉 메뉴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아이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등록을 해서 공통적으로 모든 개발자들이 다 쓰게끔 할 수 있게 할 건지 접속을 할 때는 어떻게 인증을 받을 건지 뭐 등등의 기능들을 여기 화면에서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들에서 어, 필요한 기능들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로그인할 때 로그인 페이지가 9999번이라고 하는 로그인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를 실행시키면 항상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즉 다시 상위로 올라가서 현재의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보면은 제가 옥스페이스 접속을 개발자 모드로 접속할 때 사용했던 그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지만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서 이게 지금 실행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은 인증을 받고 로그인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거쳐야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 에, 화면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이 로그인한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콘을 햄버거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얘 클릭을 누르면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각 페이지 중에서 메뉴로 바로가기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바로가기 메뉴를 만들어서 등록해 놓으면 여기서 이제 메뉴들이 밑으로 뜨는 거죠. 이 메뉴는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렇게 위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탑 레벨에다가 상위 레벨에다 두고 풀다운 형태로 메뉴를 구성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구성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전에 개발 환경, 여기에 쉐어드 컴포넌트에서 그런 기능들을 적용을 시킵니다. 로그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초기에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접속을 할 때 로그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고요. 지금 제가 로그인한 거는 오라클 에이펙스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인증 에 대한 어, 기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론 이제 그 이름은 본인이 마음대로 이름을 쓸 수가 있지만, 로그인할 때는 방금 제가 워크스페이스의 개발자 사용자를 가지고서 페이지를 실행을 시킨 시키도록 한 게 이제 오라클 에이펙스 어카운트라는 기능이고, 그거 이외에 BBA 어카운트나 HTTP 헤더 베리어블을 통해서 바로 어, 값을 헤더 인포메이션을 읽어서 로그인할 수도 있고요. 회사 내에 LDAP 있으면 LDAP을 기반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보통 이제 구글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이나 뭐 등등등의 이런 대표적인 그, 그런 어떤 에, 오픈된 그런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자 할 때는 뭐 오픈도 크레덴셜을 클릭을 해서 어, 로기 계정을 실행을 시켜서 소셜 사인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소셜 싱글 사인온을 통해 갖고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소셜 로그인에 밑에 아래에 보시면 프로바이더가 구글이냐 페이스북이냐 아니면 오스트 기반으로 로그인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로그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할 때 아예 계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노 오데티케이션을 선택을 해서 저장시킨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애플에 들어서 다시 실행을 시켜 보면 이제 로그인 없이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 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 아까 메뉴를 보셨던 사항들이 이 내비게이션 메뉴입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를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본인에 맞는 형태의 메뉴를 마음대로 등록해서 필요에 따른 특정한 자기가 정의해 놓은 메뉴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메뉴에 에이펙스가 제공해주는 이 내비게이션 메뉴에 등록이 된 이 메뉴를 찾아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메뉴를 추가시킬 수도 있고, 기존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뉴 리스트를 여기서 찾아서 수정할 수도 있고, 거기 메뉴에 대한 아이콘이라든가 아니면 보통 메뉴가 탑 메뉴가 있고 서브 메뉴가 있듯이 그런 식의 어떤 계층형 메뉴로 구성을 할 때에 이 현재 이 메뉴를 수정 모드로 들어가 보면 이 메뉴가 많을 때 자기의 부모 메뉴가 뭐냐, 부모 메뉴가 만들어져 있으면 부모 메뉴가 뭐냐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계층형 메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화면이 이 아까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하는 쪽에서 브라우징을 즉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쉐어드 컴포넌트의 이 내비게이션 메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서브 메뉴, 이게 지금 위에 상위 레벨이고요. 리스트에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고 내비게이션 바가 있죠. 아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상단에 우측에 보면은 아까 로그 아웃, 로그인이 돼 있는 사용자를 볼 수가 있었는데 위에 탑 메뉴에 기술되는 사항이 이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쪽에서 해당되는 내용, 이게 로그인한 사용자, 그다음에 로그아웃, 탑 메뉴에 에, 기술되는 것을 내비게이션 바에서 설정을 하고요. 내비게이션 메뉴는 왼쪽 제일 왼쪽에서 이 메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메뉴에 관련되는 환경을 기술해 주는 것이 이 내비게이션 메뉴에 관련된 부분. 조금 전에 대표적으로 드린 것이 시큐리티 쪽에서의 인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리스트 오브 밸류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리스트 오브 밸류라는 것이 화면에 개발하다 보면 이제 직접 특정한 아이템에다 값을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입력하는 화면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코드를 선택을 한다든가 사원명을 선택한다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코드 테이블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코드 테이블에서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내가 현재 해당되는 어, 그 아이템에 보고자 하는 그 목록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기술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트 오브 밸류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 기능을 아예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오브 밸류를 등록하는 화면을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리스트 오브 밸류라고 해서 프롬 스크래치 처음부터 만들겠다, 아니면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복사해서 갖고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뉴가 구성형 LOV다 라고 해서 하나의 LOV를 여기다 등록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내가 SQL 문을 직접 입력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오라클 사용하시는 분들이 DBT하고 EMP라고 하는 테이블들을 보통 테스트 어, 테이블로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PT라고 하는 이 부서 코드 테이블에서 부서명과 그다음에 부서 코드를 가지고 오는 그런 SQL문을 여기다 기술을 했는데,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D네임, 부서명을 보여주고, 화면에 있는 부서명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부서 코드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형태의 기술문이 되겠습니다. 리턴 밸류는 V고 디스플레이 컬럼은 D다를 설정을 해서 어, 이런 식으로 부세명 LOV라는 것을 이렇게 만듭니다. 즉 이런 것들이 보통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큰 업무를 개발하다 보면은 이 LOV라고 하는 형태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모든 페이지들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케이스가 아마 한 50개 이상, 업무에 따라서 100개, 200개 뭐 이런 식으로 LOV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번 프로그램마다 조금 전에 제가 쳤던 그런 SQL문을 일일이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개발할 때 이 부서명 LOV라는 놈을 선택만 하면은 바로 적용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등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 오브 밸류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플러그인을 만들 수도 있고, 기타 APX 이 개발 툴의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존재를 하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내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플러그인으로 등록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은 전체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때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타이틀을 인사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테마 스타일, 기본적으로 오라클 에이펙스는 사용자 UI 테마를 약 5가지 정도의 테마를 제공해 줍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제가 선택을 하고 나중에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그 결과로 그 설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자가 테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사용을 할 때 다크 모드로 할 거냐 화이트 모드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테마를. 오라클 에이펙스도 기본적으로 테마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그 테마를 선택을 해서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 프로그램을 그 해당되는 테마로 적용시켜서 볼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화면 제일 아래에 이러한 어, Built with Apex라고 하는 이런 텍스트가 모든 페이지들마다 밑에 뜰 수 있게 적용하는 기능이고요. 뭐 그 이외에는 내가 홈이라고 하는 기능을 눌렀을 때 찾아가는 페이지, 여기서 이제 어, 이게 리저브드 워드인데 앱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놈은 현재 내가 로그인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이름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애플리케이션 보면 14만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이 번호가 이 앱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자동적으로 DB 세션이 만들어지는데 애플리케이션 세션 넘버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 세션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기 위한 URL을 여기다 기술을 해줍니다. 테마는 유니버설 팀에서 제공해주는 테마를 사용하는 거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사용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5가지 기본적인 테마들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선택을 못하게끔 아예 픽스 시켜서 사용자들이 선택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도 아까 제가 메뉴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비게이션 메뉴를 사이드에서 보게 할 거냐, 탑에서 보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환경들을 적용시켜 주는 게 이 유니버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셔드 컴포넌트에서 제공해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데피니션을 게시를 해주는 것이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이름들, 기본적인 환경들을 여기서 설정을 애플리케이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메뉴로 올라가서 애플리케이션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현재 실행시킨 어, 잠시 제가 다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없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 사항을 알 수가 있고, 개발자 모드에서는 실행을 시키면 밑에 이렇게 개발자를 위한 툴바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즉 실제 엔드 유저들은 이 개발 툴을 볼 수가 없고요. 개발자 모드로 들어와서 실행을 시켰을 때 밑에 개발자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핫 링크를 보여주는 기능들이 밑에 개발자 툴 형태로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지금 1번 페이지를 개발을 했으니까 1번 페이지로 바로 가고 싶을 때는 이제 이 페이지 1이라고 하는 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1번 페이지의 개발자 환경으로 바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바로 가고 싶으면 현재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그 페이지에 대해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가 이 세 개의 페이지가 있고, 내가 지금부터 이제 페이지를 만들고자 할 때는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누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페이지를 실행을 시키고자 할 때는 런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페이지를 하나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페이지.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페이지를 만들 때 에이펙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다양한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웹페이지에서 많이 보는 형태의 어떤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아예 빈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개발자들이 일일이 에, 각각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리전이나 아이템이나 칼럼들을 일일이 다 선언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페이지를 만들 경우에는 블랭크 페이지를 만들면 되고요. 내가 지금 카렌더 형태의 어떤 대시보드 형태로 카렌더 형태로 페이지를 만들고 싶을 때는 카렌더를 선택하면 되고, 그거 이외에 카드 타입이나 차트를 그리고 싶을 때나 아니면 레포트 등 아니면 지도라든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페이지들의 포맷을 미리 제공을 해주고, 어, 여기서 특정한 페이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폼을 선택했는데, 해당되는 페이지 넘버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아니면 제가 이 페이지 넘버를 사용자가 바꿀 수도 있고요. 페이지를 만들 때 내가 예를 들어 EMP 내지는 뭐 사원 목록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을 가진 페이지를 만든다. 그리고 테이블 네임은 EMP라고 하는 테이블. 물론 오른쪽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아까 샘플로 말씀드리는 리스트 오브 밸류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클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내비게이션 메뉴, 즉 왼쪽에 있는 메뉴를 나오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내가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에. 그리고 use breadcrumb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페이지가 클릭해가지고 서브 메뉴로 이게 찾아 들어갈 때 이 맨 화면 상단에 현재 페이지의 어떤 서브 페이지의 어떤 리스트 목록을 보여주는 형태가 이 use breadcrumb이라고 하는 그의 기능인데, 뭐 이렇게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만든 페이지를 아, 아까 내비게이션 메뉴에 등록을 시킬 거냐 아니면 등록을 시키지 않을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등록을 시켜보죠. 등록을 시키는데 그냥 나도 이게 탑 레벨의 메뉴로 페이지를 만들 거냐 아니면 아까 홈이라고 하는 기존에 만들어지는 메뉴에 서브 메뉴로 집어넣을 거냐 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탑 메뉴를 만들어 놓을게요. 탑 메뉴로 나오게 하라라고 정해서 EMP라고 하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화면을 만드는 경우에 다양한 약 2, 30가지의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템플릿 중에서 하나의 형태인 폼을 선택을 한 거고요. 현재 이 페이지를 만들면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종료 버튼이나 아니면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서밋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이후에 이 페이지가 다시 자기 페이지로 돌아가게 할지 아니면 자기 부모 페이지로 들어가게 할지 아니면 기타 다른 페이지로 가게 할지를 여기서 정의를 해줍니다. 저는 그냥 자기 페이지에서 저장을 하더라도 아니면 종료를 하더라도 자기 페이지로 돌아가게끔 1번 페이지는 지금 홈페이지고 제가 지금 만드는 페이지는 2번 페이지죠. 1번으로 무조건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제가 상위 레벨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떤 페이지가 만들어졌는지. 아까 세 개의 페이지에서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면 방금 제가 만든 2번 사업 목록이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죠.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안에 제가 EMP라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폼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거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고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페이지를 선택했더니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방금 제가 만든 페이지에 구성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오라클 에이펙스가 자동적으로 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어, 생성, 수정, 삭제, 종료라고 하는 기본적인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이 페이지를 제가 일단 수정 없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아까 그 리스트 오브 밸류 아까 설명을 드렸죠. 기본적인 리스트 오브 밸류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날짜 포맷이면은 기본적으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지고 넘버 필드고 부속 코드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오브 밸류를 기본적으로 보여지고 사진이 있을 경우에 사진이 디스플레이 되고 하는 이런 폼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각종 이런 오브젝트들에 대한 핸들링을 현재 개발자 모드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 목록이라고 하는 제 이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은 오라클의 가장 큰 장점이 오라클 에이펙스의 가장 큰 장점이 아까 폼에서 제가 폼을 선택해서 두 번째 사원 목록이라고 하는 이 폼을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입력, 수정, 조회, 삭제 기능을 사용자가 별도의 로직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테이블과 1대1 매핑이 되어 있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사원 목록이라고 하는 이 바디 하나의 리전은 폼이라는 타입이고 이 폼이라는 타입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 때 제공했던 여러 가지의 타입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테이블은 EMP라는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할 때 필요한 기능에서 클릭해서 이 작업하는 화면에다가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구성은 왼쪽에 페이지에 대한 전체적인 인포메이션이라든가 그 내비게이션 각각 오브젝트나 그 페이지를 만들 때의 어떤 리전이나 아이템이나 컬럼들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이 이 세 개의 영역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각각 내가 오브젝트라든가 리전이라든가 아니면 메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라든가 각각에 대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내지는 버튼을 선택했을 때 그때의 어트리뷰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오른쪽에 바로바로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어떤 오브젝트인지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런 어떤 어트리뷰트를 오른쪽에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환경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지금 제가 디폴트로 기본으로 그냥 제공해주는 하나의 페이지 타입, 폼이라고 하는 형태의 페이지 타입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화면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연속되는 시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속성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 지금은 이제 페이지가 위아래로 되어 있고 가운데 영역은 일종의 레이아웃 에디터 내지는 예전에는 뭐 스크린 페인터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각각에 대한 오브젝트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 이런 식으로 현재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에 대한 화면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클릭해서 오른쪽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옮겨놓고 이름도 이렇게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 대한 그 각각에 대한 즉 아이템 뭐 옛날 말로는 필드 이 아이템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시킨 다음에 저장시키고 실행시키시면 바로 그 사항이 어, 예, 이런 식으로 적용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레이아웃 에디터에서 아이템에 대한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드래그 앤 드랍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거를 스타트 뉴 롤을 오픈시키면 바로 상위 레벨로 다시 옮겨져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화면을 만들 때 이걸 갖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국내의 어떤 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픽셀 단위로 모양을 레이아웃 에디터를 만들어서 픽셀 단위로 점점점점점점 이런 식의 모양으로 레이아웃을 만들어지고 픽셀 단위로 이 위치를 옮기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에이펙스의 레이아웃 에디터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응형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화면을 어떻게 옮겼든지 간에 실행된 화면 저장시키고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네, 이 화면이 화면의 사이즈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길이가 조정이 되고 이것이 이제 이 현재의 화면이 똑같이 모바일 화면에서 볼 때는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형태로 레이아웃이 자동적으로 변경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반응형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개발자 모드에서 픽셀 단위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아이템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 반응형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아까 이 메뉴를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등록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클릭하게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 지금 왜 자꾸 에, 메시지가 나오냐면 현재 데이터를 일단 수정을 하고 나서 저장시키지 않고 빠져나갈 때는 항상 이런 메시지가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홈으로 갈 경우에 홈으로 가고요. 이 인사관리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제 첫 번째 홈으로 가는 기능을 여기서 지금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폼이고요. 예, 많이 보여드리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개발 환경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사관리를 클릭을 하고 아까는 이 일종의 마법사처럼 어떤 화면을 만들래라고 했을 때 제공해주는 다양한 레이아웃 폼의 폼을 선택을 했는데 블랭크 페이지를 만들면 크리에이트 페이지에서 블랭크를 선택을 하고 3번 페이지에 예를 들어 뭐 급여 관리라고 하는 내가 화면을 만들겠다. 이거를 팝업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페이지를 만들 거냐 내지는 드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이전 버전에 생겼었는데 드로우는 이제 모델 페이지는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팝업 페이지가 현재 화면에서 가운데 팝업이 뜨는 게 아니고 드로우는 이제 왼쪽에서 내지는 오른쪽에서 슬라이딩 형태로 팝업이 뜨는 형태의 기능이 이제 드로우 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에 유즈 프롬 사용하지 않고 어, 메뉴에 등록을 하는데 탑 메뉴를 사원 목록 홈 밑에다가 두겠다라고 해서 블랭크 페이지를 만들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는 몇 개의 아이템이 막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리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서 코드 라고 하는 리전을 만들고 부속 코드라는 리전에는 여기서 아까 카드나 뭐 차트나 아까 제가 폼을 선택했죠.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레포트를 하나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 레포트 타입의 BPT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레포트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서 DBT라고 하는 테이블을 설정을 해서 소스를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DBT라는 테이블의 각 컬럼들을 자동적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각각에 대한 어떤 어트리뷰트를 오른쪽에서 어, 필요한 사항들을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포맷 마스크나 등등등 아니면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술해 주면 되고요. 그냥 만들어진 것 같고서 일단 수정 없이 저장시키고 일단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시면 아직 안 떴고요. 제가 아까 이 홈 밑에 급여 관리라고 하는 방금 했는 테이블이
이 홈 밑에 아까 두드록 서브 메뉴로 제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BPT 테이블을 갖고 와서 리스트 형태로 레포트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레포트 형태로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폼 형태, 그러니까 필드 하나하나 아이템에 입력하는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지를 이 페이지 디자이너에서 이 페이지를 초기에 만들 때 그 페이지의 성격을 여기다 기술로 해주면 되고요. 이게 하나의 어, 리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속 코드 말고 하나의 페이지 내에 리전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처음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EMP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던 그 화면과 마찬가지로 현재 페이지에 부속 코드하고 사원하고 그 페이지를 동시에 같이 보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걸 갖고서 저장시킨 다음에 제가 이 페이지를 다시 리프레시를 시켜보면 목록이 나오고 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개념은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하나의 페이지 내에 레포트 형태, 폼 형태, 아니면 뭐 기타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씩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드릴 거고 이런 식의 형태를 선택해서 방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포트하고 폼 형태 두 개의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들은 추후에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거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어,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DPT NO에서 제가 아까 리스트 오브 밸류를 만들었는데 리스트 오브 밸류가 팝업 에러 V가 있고요. 아니면 셀렉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팝업 에러 V는 빨간색은 아직 제가 설정이 끝나지 않고 에러가 나 있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 부분을 가서 제가 리스트 오브 밸류에서 쉐어드 컴포넌트에 만들어져 있는 에러비를 갖고 오고 싶을 때 아니면 직접 여기서 SQL을 아까처럼 제가 쳐도 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가 있으면 아까 제가 이거 만들었죠. 구서명점 에러, 구서명 에러 V 이런 걸 선택하고 실행을 시키시면 현재 이 DPT NO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 DPT NO의 팝업으로 이게 선택을 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오브 밸류에 대한 활용도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 오브 밸류를 쉐어드 컴포넌트에 만들어 놓고 모든 페이지들마다 갖다 쓰는 그런 기능이다,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리스트 오브 밸류고 홈. 네. 다시 이제 상위 레벨로 다시 올라가서 인사관리에 다른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여기다 계속 이제 페이지를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이 페이지를 계속 만드시면 되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되는 페이지가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서 현재 3번이라고 하는 페이지 급여 관리라는 3번 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페이지를 또 만들래 여기서도 크리에이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재 있는 페이지를 카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페이지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현재 이 아이콘을 가지고서 시키시면 되고 현재 이 작업을 하다가 쉐어드 컴포넌트에 직접 가볼래 기능들이 현재 이 상단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페이지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어, 이 유니버설 테마를 아까 갤러리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얘를 한번 실행시켜서 얘만 이제 브라우징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제 끝맺음을 할 텐데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어디다 쓰는 놈인지. 사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버튼의 위치라든가 버튼의 컬러라든가 아니면 컬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여기 있는 것을 참조해서
보통 개발을 많이 합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의 컬러는 어떤 컬러가 제공이 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컬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 컬러 말고 CSS 모디파이어 클래스를 선택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CSS가 사전에 정해되어 있는 CSS의 스태틱 아이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요거 쓸래 그러면 얘를 이 u-color-2라고 하는 놈을 아까 페이지 만들 때에 특정한 아이템이나 컬럼에 CSS를 적용해 주는데 그 이름을 이 u-color-2번 이 컬러로 쓰겠다라고 얘를 거기다가 입력만 하면은 이 컬러로 원하는 버튼이나 아니면은 아이템이나 컬럼들에 대한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컬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내비게이션 메뉴도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메뉴가 제공이 되니 내비게이션 샘플 레이아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탭으로 만들 때, 메가 메뉴를 만들 때, 내비게이션 바 등등등에 대한 메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은 조금 전에 페이지를 만들 때 제가 폼을 만들 때의 아이템들, 컬럼들이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의 리전에 12개의 컬럼이 표시됨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의 리전에는 12개의 컬럼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 길이 자체가 두 개, 내지는 세 개, 네 개, 여섯 개씩 이런 형태로 어, 한 라인의 칼럼에 대한 개수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거 이외에 이제 뭐 얼러트라고 하는 폼 아까 하고 레포트를 보여드렸는데 얼러트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 아바타 형태의 아바타를 선택했을 경우에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어떤 폼을 만들고자 페이지를 만들고자 할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UI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지 스타일이나 뭐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카렌다, 카드 리전은 이제 일종의 대표 메뉴 형태로 카드 형태로 보이게끔 하고 싶을 때 이런 형태의 메뉴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들을 아까 페이지를 만들 때에 그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라고 하는 그 해당되는 리전의 하나의 그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레포트 타입도 있고 아까 우리가 만든 건 폼 타입이었죠. 폼 타입은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냐. 이 하나의 필드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가 폼 타입이고요. 얘를 스크래치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사이즈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뭐 등등에 대한 이 속성을 이 해당되는 아이템을 클릭해 놓고 아까 개발자 모드의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각종 속성에다가 이런 것들을 선택만 해주면 현재 이 아이템에 대한 레이아웃이 바뀜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설명들이 이 전체적인 이 유니버설 댐이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 컴포넌트나 아이콘 종류도 어떤 아이콘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들,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에이펙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전체적인 UI나 어떤 기능들이나 아니면 어떤 폼 형태들을 어, 미리 사전에 가서 볼 수가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유니버설 셈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본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놓고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니버설 테마 24이라고 하는 아, 샘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가장 최근에 내가 많이 사용했던 애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제가 이게 인사관리 애플리케이션이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전체를 통으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를 하고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을 즉 어, 현재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복사를 해서 비슷한 형태를 참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소스를 건드리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통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한번 수정해보고 싶을 경우 내지는 물론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도 복사가 되고 페이지 단위로도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인포메이션을 수정할 때는 현재 제가 눌렀던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 페이지 리스트가 나오고 이상 여기서 Edit Application Definition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예전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AI라고 하는 아이콘이 추가로 이번에 24.1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사전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 한번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어떤 메뉴가 제공이 되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서비스가 정의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고 나오고요. 크리에이트를 만들면 여기서 내가 AI가 제공해 주는 게 오픈 AI하고 OCI 쪽에서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코이어라고 하는 쪽에서 제공해 주는 이런 인공 AI 쪽에 어떤 것들을 쓸 건지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픈 AI 쪽에서 제공해주는 그 API가 일반적인 이 AI 프로바이더의 표준 API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 세 개의 기능 말고 커스텀으로 새롭게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기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현재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보여주시는 형태의 세 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오픈 AI를 선택했을 경우에 오픈 AI에 제가 오픈 AI에 접속을 해서 계정을 등록을 하고 거기서 개발자 개발자 키를 제공해주는 메뉴로 접속을 해가지고 키를 부여를 받아야지만 여기에 그 키를 입력을 해야지만 이네이블이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챗GPT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가장 몇 가지 에, 어, 단순한 어떤 횟수나 단순한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응대를 해서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사용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뭐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려 그러면은 그쪽에서 키를 받아다가 등록을 해야지만 쓸 수 있듯이 이 AI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회사에서 등록을 해서 키를 받아서 등록을 시키면 아까 우리가 SQL 워크숍에서 SQL문을 우리가 직접 칠 때에 SQL문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페이지를 개발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테크닉을 그, 그 일종의 채팅하듯이 우리가 챗GPT나 이런 데 들어가서 채팅하듯이 그런 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서비스 페이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개발 환경 내에서 개발할 때 필요한 테크닉들을 물어보고 답하고 뭐 하는 기능들을 이 오라클 에이펙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직 키로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시켜 놓고 크리에이트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앱 빌더에 의해서 사용을 할 거냐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앱 빌더 안에서 음, 앱 빌더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 체크를 해주시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작업을 하지 않고 탑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리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모드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는 화면, 그리고 앱 빌더를 눌러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기존에 만든 사항을 볼 수 있고 앱 빌더로 들어와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클릭해서 각각에 대한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추가 페이지를 만들거나라고 하는 작업들을 현재 내가 등록되어 있는 이 전체 페이지 리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탑에서 어,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리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 선택하게 되면 페이지 리스트가 나오고 해당되는 페이지를 누르면 페이지 실제 내부적인 상세 뒷판해주는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 네 단계가 있다라는 것.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어, 물론 반복적으로 계속 화면을 보셔야 되겠지만 어, 모두 다 비슷한 화면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올라가고 탑 메뉴로 올라가고 예, 이런 식으로 브라우징을 해가면서 하나하나의 어떤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이 오라클 에이펙스를 이용을 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으로 간단하게 아주 그 에이펙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한 페이지가 자꾸 클릭하면서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한 어떤 과정을 제가 이 현재 오늘 설명드린 이 사항으로 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전체적인 애플 개발 환경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